네,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번에 유럽연합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나우 인터뷰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의 송명훈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이 핫키워드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1대1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먼저 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1대1로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대1로를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용도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죠. 예. 서안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로 벨트하고 그다음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세계 각 곳곳에 있는 주요 항구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이게 단순하게 일단 토목 프로젝트 같은 성격이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마샬 플랜 같은 국책 사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토목 건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국 정부가 35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거대한 경제 개조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중국이 구상하는 그러면 1대1로의 최종 구상, 모습이랄까요? 어느 정도의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 중국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중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1대1로는 전 세계 핵심 포인트에다가 중국의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요. 네. 현재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이제 신자유무역 이후에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공장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물자를 통한 저가 공급을 통해서 호황이 됐는데, 네.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각 국가들의 제조업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침체에 이게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똑같은 양의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되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점점 소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 있는 생산시설들이나 비용들도 인건비 증가를 통해 가지고 중국 외로 이전해 나가야 되는 또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무역과 유통의 주요 포인트에 중국이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쪽에 중국의 시장과 중국의 생산 설비를 장기적으로 옮겨가는 프로젝트가 1대1로 사업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함께하기로 한 나라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함께하기로 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누구를 위해서, 어느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중국은 35년 동안 그동안 중국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약 60여 개 국가에 이와 같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 인프라가 앞서 있는 선진국, 미주나 일본, 유럽 등을 제외하고 아직 인프라 발전이나 경제 수준이 올라오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경제적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구의 60%의 한 45억 인구가 예.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을 별도 해외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의 주도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중국의 어마어마한 계획대로 1대1로가 잘 추진이 되려면 유럽연합의 도움이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유럽이 사실 중국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됐던 게 이탈리아가 EU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1대1로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의 질문하고 정반대되는 네. 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번에 시진핑의 유럽 방문은 네. 사실 1대1로의 연장선으로 보기에는 그 격과 질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유럽은 1대1로의 대상국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지나가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개발돼 있고 그렇죠.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중국이 투자할 만한 그 필요나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의 유럽 방문은 네. 그동안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이번에 이제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 또는 뭐 나토에서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이 조금 삐걱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과 유럽이 좀 더 경제적인 교류를 실제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의 어떤 교류의 시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1대1로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그 언론의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종의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에서의 중국과 유럽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네. 일종의 선심 프로젝트 같은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더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EU 안에 있는 국가들이 현재 그 내부적인 문제로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위기는 왜 생긴 거냐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농업 생산이나 공업 생산을 통해서 유럽의 부를 전부 다 빨아들였고요. 예.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관광에 그러니까 생산력이 아닌 서비스 산업에 유지됐던 국가들은 유로화의 통합에 의해서 상대적인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던 관광 소득이 줄면서 지금 국가 재정이 다 파탄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중국을 환영하는 이유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들어오게 될 중국의 연인원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관광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탈리아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관광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을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본 거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새롭게 공장을 세우거나 인프라로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국가 경제를 일으킬 방법은 없고요. 예. 정통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관광 사업을 분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국가가 중국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예. EU의 가장 그 핵심 국가인 3인 국가인 이탈리아와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미 굉장히 친밀한 경제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를 네. 같이 이제 좀 더 증진시키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보다도 훨씬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를 지금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아주 그냥 통 크게 차이나 머니를 확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물을 뭐 프랑스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현재 이제 마크롱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 조끼 혁명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감세주의나 뭐 친기업 정책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저항을 받아서 사실 정권 차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기댈 데가 없던 상황에서 시진핑이 와서 던져주는 보잉이 아닌 그 에어버스 300대 구매는 굉장히 큰
어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에어버스의 구매가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 큰 선물을 줬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약 7,000대의 비행기를 구입해야 돼요. 네. 그중에 300대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잉의 어떤 그 기체 결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보잉사가 트럼프와 함께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와 같은 시진핑의 행보는 미국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도 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국 심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시진핑 네. 주석이 이렇게 유럽 쪽으로 손을 뻗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의 결과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은 대미 수출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한다고 관세 전쟁을 하느니 어쩌니 하고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은 최대로 늘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부분도 최대로 늘었겠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 미국 안에 있는 그 미국 기업들과 서민들 그리고 경제계가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주요 상품들이 중국의 이제 주요 이제 전자제품, 흔히 우리가 이해하자면 아이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제품들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수출된다고 하지만 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 안에서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의 저하, 즉 GDP의 저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경 원에 가까운 미국 경제의 5% 가까운 성장의 저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원했던 거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늘리고 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서 이러한 무역전쟁을 벌린 건데 네. 이 무역전쟁의 결과로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 안에 있는 유통업체라든지 소비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작년에 보여줬던 그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제재의 수위 이런 협상은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의 향후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의 송명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